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79페이지 제3장이죠. 토지의 이동. 자, 이 토지 이동 쪽이 이제 가장 암기할 것도 많고요. 공부할 내용도 좀 많고 가장 또 어렵게 또 생각하시는 그런 단원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79페이지를 봅니다. 토지 이동. 자, 토지의 이동 제3장이죠.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요 3장, 즉 토지의 이동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은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12문제를 다 맞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실수를 해서 하나 정도는 나갈 수 있지만 12개에서 한 11개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하게 이 목적은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격증 당연히 취득 가능하겠죠. 자, 토지 이동하면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등록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죠? 이 등록사항에도 크게 이제 몇 가지가 있냐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있고 두 번째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기타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 뭘까요? 기타적인 내용이라 하면 토지의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 등급이라든지 개별 공시지가가 기타적인 내용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소유자의 무엇, 소유자의 성명, 그 다음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란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토지 표시 몇 개가 있었나요? 토지 표시 6개가 있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있는데 6개. 자, 뭐뭐 있었어요?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 6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6개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표시라고 했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이 안에서 몇 문제 정도 나와요? 4개 아니면 5문항 정도가 12문항 중에 4개 아니면 5개가 이쪽에서 나온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요. 자, 그럼 이렇게 6개의 토지 표시가 있는데 이 6개의 토지 표시 사항을 무엇하고?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말소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무엇이라 한다? 토지의 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토지 이동은 무엇과만 관련된 것이다? 토지의 표시하고만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소유자 바뀔 수 있죠? 주소 바뀔 수 있죠? 그죠? 등급, 지가, 개별 공시가 바뀔 수 있죠? 이것은 뭐가 아니다? 토지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토지 이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면 대부분의 정답이 이거예요. 소유자의 주소 변경. 쭉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토지가 이동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럼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우리가 측량만 할 것이냐? 측량을 필요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측량은 필요 없이 조사만 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토지가 이동했을 때 측량을 필요로 할 것이냐 측량은 필요로 하지 않고 조사만 할 것이냐. 그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지목을 변경하는 거. 지목을 변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무엇? 합병. 이것이 조사의 무엇이다? 대표적인 두 가지죠.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도 행정구역의 명칭을 무엇하는 것도 변경하는 것도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토지 이동이에요. 근데 측량할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럼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측량을 요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은 신규 등록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 등록
전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분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어요? 뭐 축적 변경, 도시개발 사업, 등록사항 정정 등등등등등. 그래서 다음 중 토지 이동에 있어서 측량을 요하지 않는 것, 그럼 정답은 항상 뭐 찾으면 돼요? 합병 아니면 요 지목 변경, 합병 아니면 이 지목 변경을 찾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80페이지로 갑니다. 이제 첫 번째 뭐부터 나와요? 신규 등록부터 나옵니다. 신규 등록.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합병, 그 다음에 지목 변경,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첫 번째 테마의 마지막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렇게 나오죠. 자, 신규 등록부터 봅니다. 신규 등록.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자,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새롭게 조성된 토지.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 하나 무엇이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등록이 누락된 거라고 볼까요? 등록이 누락된 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 이러한 것들을 지적 공부에 무엇하는 거?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신규 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의의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의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대상. 그럼 여기서 이제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죠. 공유 수면을 무엇을 했다? 공유 수면을 매립을 딱 합니다.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됐죠. 그리고 공부에다 어떻게 돼? 등록을 해야 돼. 이때 하는 게 바로 뭐다? 신규 등록. 또한 방조제도 건설했습니다. 방조제 지목은 무엇이다? 제방이죠. 방조제를 건설을 했어요. 그럼 이것도 바로 무엇이다? 신규 등록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러한 대상이 선정이 되면, 이러한 대상이 딱 이루어지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에 무엇이 있다? 신청에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에 의무가 있더라 이겁니다. 며칠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60일 이내.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 토지이동 신청을 게을리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자, 우리가 토지 이동 게을리했을 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너무 좀 그렇다. 좀 완화시키자 해가지고 그 과태료 부과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 토지 이동 신청을 거짓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 토지 이동 신청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신청하는 걸까요? 신청은 토지의 소유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누구한테 신청을 해라?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딱 합니다. 소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이제 신청을 받았으니까 지적 공부를 무엇 해줘야 돼요?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해준다 이겁니다.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등기를 촉탁하는 건데, 등기 촉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등기를 촉탁하는 것은 딱 하나의 이유예요. 하나의 이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대장하고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혼화되어 있죠. 대장하고 등기부가 이혼화됐기 때문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등기 촉탁입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은 등기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자,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개념이죠. 먼저 등록을 하고 후에 무엇을 한다? 우리는 후에 등기를 해요. 먼저 선등록하고 후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선등록이 신규 등록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 당시에는 뭐가 없다라는 거야? 얘가 없다라는 거죠. 촉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정리할게. 이 토지 소유자가 60일 이내 소관청에 이제 신청을 할 때 첨부 서면
어떠한 것들을 제출할 것이냐 이겁니다. 첨부서면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첨부서면. 81페이지에 보시면 기억이 바로 뭐 첨부서면 기억. 판결을 받았다 판결서. 니은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중공검사 확인증. 네, 줄여서 쓸게요. 중공검사 확인증 이런 것들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되게 중요합니다.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할 때는 누구와 협의한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기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신규 등록할 때 제출할 필요 없는 거 등기사항 증명서 있어야 제출하죠. 이게 없잖아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나오는 지문 측량 성과도. 신규 등록은 측량을 하지만 그 측량을 해서 최종 얻어진 결과를 성과라고 하는데 그 성과도는 제출하지 않아요. 이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이 측량 성과도는 제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촉탁.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 토지 소유자가 서류를 제출하는데 만약에 이 첨부 서면을 누가 관리하면 지적소관청이 무엇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이 서류를 관리한다면 그냥 소관청에 무엇으로서 가름한다? 확인으로서 이를 가름하자.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이를 가름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신규등록. 자, 82페이지까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제 82페이지 이제 다시 보시면 집안 읽어보시고요. 경계좌표 면적 측량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경계 면적, 좌표 등은 새로이 측량을 실시하여 공부에 등록하며 측량 결과의 축척은 항상 어떻게 된다? 인접 토지의 축척과 동일해야 된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서는 1번, 2번, 3번, 4번 다 중요합니다.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토지 소유자가 신규등록 신청 당시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소관청에 제출하면 신규등록의 소유자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조사 등록한다라는 거.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다. 그때는 이제 중공검사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날짜는 뭐를 쓴다? 매립준공일을 쓰는 겁니다. 매립준공일을 쓰고요. 3번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없는 토지를 지자체 명의로 그죠? 부동산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해 주더라 이겁니다. 기타 쪽에 보시면 촉탁 대상이 아니라고 써 있고 성과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는 거죠.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이 신규 등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요거 하나 체크하세요. 신규 등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공부에 무엇했을 때? 등록했을 때. 공부에 등록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 등록 전환. 똑같은 절차로 등록 전환도 똑같은 절차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등록 전환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이제 뭐 기본 강의도 했고 우리가 이제 뭐 기본 강의 심화 강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건 이거죠. 정의 자체가.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하고 어디에 임야도.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대장. 토지대장하고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거.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등록전환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1910년도부터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합니다. 그때는 다 어디에다 등록을 했어요? 이때 전부 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도라고 써놨네. 토지대장 지적도죠. 19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죠.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된 후에 즉 1900 몇 년도에 1918년도부터
토지조사 사업 당시에 누락된 토지를 조사해가지고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도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굉장히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토지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무엇이란다? 등록전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필지마다 하나의 대장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임야대장은 당연히 무엇을 해야 돼요? 임야대장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임야대장은 당연히 폐쇄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요. 임야도는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도의 등록사항을 무엇을 한다? 등록사항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말소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임야도는 주로 이제 축척을 얼마짜리를 많이 써요? 임야도는 축척을 주로 6,000분의 1짜리를 많이 쓰죠. 근데 대한민국의 지적도는 가장 많은 지적도가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그 6,000에서 축척이 얼마로 바뀌어요? 이렇게 1200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축척 변경을 수반하고요. 또한 지목 변경도 수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목 변경도 수반하더라 이겁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대상, 등록 전환 이 대상을 두 개로 나눠서 보자 이거죠. 등록 전환 대상을 어떻게 보자? 83페이지 대상에 두 개로 나눠서 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뭐로? 지목 변경. 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느냐, 수반하지 않느냐로 이제 구별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대상의 동그라미 몇 번? 동그라미 1번은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야? 2번은 수반하지 않는 경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2번을 다시 교재에 2번을 다시 기역과 니은과 디귿으로 세 개로 나눠지죠. 이렇게. 자, 등록 전환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거죠.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이라든지 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등록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지목 변경을 무엇하는 것이다? 수반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다음에 어느 하나 경우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대부분의 토지가 무엇이 됐다라는 거야?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돼요.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이런 경우죠. 이렇게 있으면 이쪽 임야도고요. 임야도고 요것을 지적도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겠죠. 1, 2, 3, 100 여기 뭐를 쓴다? 산 여기 이렇게 있으면 11, 12, 13, 14. 자, 우리 집어넣을 때 우리가 어떤 걸 했어요?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이렇게 숫자 앞에 산자를 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할게요. 이거 두 개 넘어갔어. 얘도 넘어갔어. 넘어가면 무엇 한다 그랬어요? 넘어가면 이렇게 말소한단 말이에요. 등록상 말소. 근데 요것만 하나 남았죠? 요것만 하나 남았을 때 어떻게 넘기자? 얘 지목이 뭐야? 임야라고 쓸까? 임야잖아. 임야로 해서 그대로 넘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이 돼서 나머지 이 필지를 임야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할 때? 불합리할 때는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시키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대상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지적 확정 측량하는 지역 안에 임야도를 갖춰두는 지역에 토지가 있는 경우는 등록 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똑같습니다. 자,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여기 신규 등록 의무가 있었죠? 여기도 며칠 이내에 된다?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될 것이고 첨부 서면은 이런 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거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누구한테 제출한다? 소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소관청은 공부를 정리해 주고요. 촉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는 신규 등록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돼요? 신규 등록을 뺀 나머지는 전부 다 촉탁 대상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공부정리 쪽에서 등록전원에서는 공부정리 쪽에서 이제 공부정리 이쪽이죠. 공부정리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면적이죠. 면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어요. 자, 84페이지로 보시면 맨 위에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을 해야 됐고 처리 절차 한번 보시고요. 지적공부 정리 지번 설명해드렸고 2번에 지목 좀 전에 설명해드렸고요. 3번에 면적을 보시면 1번 보시면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존에 임야대장성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이 면적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허용 범위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3번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대 면적의 허용 오차의 허용 범위가 0.026의 제곱의 m 루트 f 이내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하고 동그라미 4번 같이 보시면 돼요.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하고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직권으로 정정한다라는 거.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신청에 의한다라고 해서 틀렸고요. 자,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면적 부분 잘 보세요. 임야대장성의 면적을 그대로 갈 수 없고 지적도의 축척으로 환산 등록도 안 되고 어떻게 하자? 새로이 측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넘어가고요. 자, 분할 봅니다.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분할은 요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분할. 자, 분할 대상. 이 분할 대상을 요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같이 보시면 돼. 분할 대상은 대상이 가장 핵심이겠네요.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아니면은 분할에 있어서의 신청의 의무가 없느냐 두 개로 나눠서 보자 이겁니다. 그럼 과연 분할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 이거죠. 어떠한 경우에 한해서만 신청의 의무가 있느냐면 일부의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신청의 의무가 있는 경우는 1필지 일부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이때는 며칠 이내에 분할 신청을 하자?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의무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신청의 의무가 없는 경우는 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분할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의무가 없습니다. 자기가 급하면 자기가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무엇한다? 시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경우는 신청의 의무가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를 봐야 돼? 첨부정보. 만약에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허가 대상이면 뭘 첨부해야 돼요? 허가서 첨부를 해야 됩니다. 판결에 의해서 분할하면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판결서를 첨부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다르게 되면 이럴 때는요. 이와 같은 경우는 분할을 신청하는데 함께 뭐가 바뀌어요? 이렇게 용도가 다르게 되잖아. 용도가 다르게 되니까 무엇도 함께 제출해라? 지목 변경 신청서도 지목 변경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소관청이 그 다음에 공부를 정리하는데 역시 분할에서도
면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면적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때 거기서 한번 보도록 그죠? 앞에서 다시 한번 보는데 얘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증감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100이라고 하는 면적이 100이라고 하는 이 필지를 뭐 20필지로 분할을 해도 각 필지의 면적을 다 합산했을 때 면적이 100이 나와야 된다 이거. 원면적하고 비교를 해서 증감이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를 이제 초과할 수도 있고 허용 범위 이내일 수도 있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누는 거고 이것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경계와 면적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촉탁은 당연히 해야 돼요. 무엇을 빼고 다 한다? 신규 등록을 뺀 나머지 토지 이동에서는 촉탁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86페이지는 대상, 87페이지는 첨부 정보, 그 다음에 87페이지 맨 밑에는 공부 정리인데 88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집원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와요? 면적이 나오죠? 면적 부분 이제 잘 보시고요. 1번 설명해 드렸고요. 2번도 아마 면적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토지 분할을 위해서 면적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더 많았을 때는 버리고 작았을 때는 올린다. 버리는 것은 어디서 버리자? 버리는 것은 작은 것에서. 올리는 것은 어디서 올리자? 큰 놈에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3번 0.5mm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신축량이 늘어났다던가 줄어드는 그 양이 도면에서 0.5mm 이상일 때는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기 때문에 면적을 보정해야 된다. 몇 밀리미터? 0.5mm 기억하시고요. 4번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두 개를 이렇게 하나를 합쳤어요. 이렇게. 합쳤다 이거야. 근데 다시 똑같이 다시 분할하려고 합니다.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합병 전에 이렇게 합병된 토지를 합병 전 경계대로 분할할 경우에는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여기가 만약에 10이고 여기가 10이면 여기가 합치면 얼마야? 22죠?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똑같이 분할한다 이거지. 여기는 면적이 얼마? 10. 여기는 얼마? 12. 이렇게 가겠다 이거죠. 근데 경계좌표 측량을 해서 경계와 좌표를 결정하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써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분할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할에서는 여기 이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경계 쪽에서 설명한 부분이죠. 이 부분.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에 걸려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판공, 도도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판결, 공공사업. 공은 몇 개의 지목이다? 8개의 지목.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합병 봅니다. 자,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할의 반대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이렇게 합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란다? 합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합병에서도 신청 의무가 있죠. 이쪽으로 가면 합병도 신청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신청 의무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원래 합병은 기본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공동주택 부지하고 공동주택 부지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는 8개의 지목이 아니라 전체 몇 개의 지목을 나타낸다? 11개. 이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라는 거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11개의 지목을 어떻게 배워요? 천수, 유학, 철도구제, 공장체. 천수, 유학, 철도, 구제, 공장체. 천수가 유학 가서 철도를 구제하고 공장을 차렸다. 기억하셨죠? 하천, 수도용지, 유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도로, 국어, 제방, 공원, 공장용지, 채용용지 이렇게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합병 신청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하고요. 합병은 딱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병은 측량할 필요가 없죠. 면적도 잴 필요 없죠. 당연한 거고요. 자, 합병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합병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합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합병할 수 있느냐, 합병할 수 없느냐를 구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1필지 성립 요건 6가지 공부를 한 적 있을 거예요. 자, 1필지 성립 요건 6개를 공부했는데 1필지 성립 요건을 6개 정도를 갖추면은 당연히 합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을 못 시키면 합칠 수 없습니다. 즉 지번부의적이 다르거나 집안이 연속되지 않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용도가 다르거나 소유자가 다르거나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축척이 다르거나 이런 경우는 합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 이런 것들은 우리가 1필지 일부에 허용이 되거든요. 물건의 특성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얼마든지 무엇할 수 있다라는 거, 합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러한 거 말고 이외의 뭐가 있으면 이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외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저당권. 이외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다? 요역지. 그럼 이 저당권하고 요역지는 왜 합칠 수가 없느냐? 이들은 1필지 1부에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합치는 겁니다. 근데 이 저당권에서 등기 원인,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이 동일한 저당. 그걸 뭐라 그래요?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 중에 등기 원인, 접수 번호, 접수 연월일이 동일한 그러한 저당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요거의 반대가 바로 뭐야? 이것의 반대는 추가적 공동저당이다라 이겁니다. 얘는 합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합병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이거하고 이 부분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 89페이지에 합병 나와 있고요. 9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합병 가능 여부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인데 불가능한 거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번부의적, 지목, 소유자, 그 다음에 다른 서로 다른 경우 2번 합병하려는 토지에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 안 된다라는 거고요. 3번 축척이 다른 경우 4번 연속되지 않은 경우 5번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어 있지 않은 토지 한마디로 뭐다? 등기 여부가 일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6, 7, 8번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이면 못 합칩니다.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용도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땐 해주겠다 이겁니다. 7번 소유자와 주소가 다르면 안 됩니다. 지분이 다르거나 주소가 다르면 안 됩니다. 다만 동일인임이 확인된다 해주겠다 이겁니다. 8번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 축척 변경 시행적 안의 토지와 밖의 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면 부정.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은 보통 합친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쉽게 기억하시라 그랬고 부정적인 것이다. 뭐 일치하지 않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다르다. 그걸 못 합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신청.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는 며칠이나 해야 된다? 60일이나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처리 절차는 측량 필요 없고 조사만 하면 되는 거고요. 92페이지에 지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면적의 결정 가장 핵심은 뭐다? 그냥 합산하면 되는 것이고 합병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경계와 좌표를 말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은 합산하자. 따라서 별도의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란다? 지목 변경인데 얘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며칠이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똑같아. 60일.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지목 변경에 무엇을 보자? 지목 변경의 대상을 보자. 이게 지목 변경 대상. 그래서 교재 93페이지에 보시면 대상이 딱 3개가 써 있습니다.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요 경우 하나. 두 번째 그 토지라든지 건축물에 뭐가 바뀌는 경우예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의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무엇이다? 지목 변경 대상이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역시 무엇이 된다?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잘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 필기 노트에 다 나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29회를 보는 과정에서 이쪽에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나오는 문제는 별로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뭐가 나와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쪽 봅니다. 얘는 좀 특이하죠. 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좀 특이합니다.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무엇한다? 등록을 말소하자 이겁니다.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말소합니다. 여기서 특이점만 한번 볼게요. 일단은 9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토지동은 60일인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신청일이 며칠이다?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다 납부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안 내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측량 수수료도 안 내고요. 측량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고 공부를 정리하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공부 정리 수수료라는 것을 납부하는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공부 정리 수수료도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하나씩 보면 토지는 등록이 되는데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죠. 근데 토지가 뭐로 됐다라는 게 바다로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록을 무엇하면 돼? 등록을 말소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거꾸로 말소를 했는데 바다가 무엇을 했어? 토지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무엇하면 돼? 그때는 회복 등록을 할 수 있더라. 회복 등록. 그때는 회복 등록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다시 보면은요.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해서 바다로 됐어요. 바다로 됐는데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원상으로 회복이 불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지목으로도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도 없어. 그랬을 때는 누가?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란다. 그럴 때는 지적소관청이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소유자에게 당신 땅 뭐로 됐다? 바다로 됐으니까 와서 등록을 무엇하라고? 와서 등록을 말소하라고 통지를 딱 해줍니다. 등록을 말소하라고 누구한테 통지를 해줘요?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 통지 받았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90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와서 말소 신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더라 이겁니다. 그 우리는 직권등록주의이기 때문에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해버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해버립니다. 그럼 직권으로 말소를 해서 공부로가 정리됐어. 그럼 토지 소유자 모르죠. 모르니까 이것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엇하도록 되냐면 토지 수요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거죠. 바다로 돼서 말소가 됐던데 바다가 토지로 됐어. 회복 등록을 하죠. 그럼 회복 등록 누가 한다? 회복 등록도 역시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또 모르거든요. 그럼 회복 등록을 하면 역시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까지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입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책에다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다시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축척 변경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